제일 중요한 메시지 하나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승진이든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스들이 있죠?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잊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하는 것, 이게 가장 실존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님이 이제 15년 만에 이제 외국계 기업의 CMO,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의 거의 끝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C 레벨까지 올라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나 이런 상황에서의 순차적인 약간 그런 승진 문화랑 또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좀 커리어 퀀텀 점프라고 해야 할까요?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 CMO가 되기 때까지. 좀 좋은 기회가 왔었던 것 같아요. 회사 전체적으로 젊은 인재들에 대한 갈증이 있었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 그런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 좋은 기회가 또 좋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GM 코리아에서 VSSM이라고 하는 Vehicle Sales Service Marketing, 판매 서비스 마케팅을 총괄하는 부사장님이 계셨고요. 사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전무님의 보스가 이 부사장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VSSM에서 부사장님의 오른팔 격인 전략기획실장, 브랜드 플래너, 비즈니스 플래너로 스카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의 다양한 국적의 부사장님들 모시면서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요즘 말로 하면 고르마켓, 전략, 기획, 실행 다양하게 경험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진짜 실존적인 MBA, 30대 초반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또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처럼 된 거네요. 딱 그 첫 그렇죠. 번째 그분과의 인연의 시작에서 계속 기회들이, 또 좋은 기회들이 더 이어지면서 한 번 이미 최고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였을 때 "야 뭐 얘 어때? 얘 잘해?" 약간 이렇게 되면서 막 "아 나 얘 때문에 너무 지금 요즘 행복해. 일을 너무 잘해." 아니면 뭐 "얘한테 맡기면 뭐 다 해결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확장이 되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교훈은 제 주변에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공통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았을 때 그것들이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 사실 성공의 핵심인 것 같아요. 커리어 상으로도. 기성님의 그 커리어 퀀텀 리프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가 그분한테 눈에 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왜냐면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기회와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게 될 수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최고랑 일하면은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같이 일을 하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눈에 띄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고, 기성님이 보실 때 뭐 때문에 그게 눈에 띄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쪽 음악 자체가 펑크락, 하드코어라고 해서 저희의 가장 큰 핵심은 DIY입니다. Do it yourself. 그래서 저희 밴드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저희가 정말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땅바닥을 구르면서 김밥 천국에서 알바하면서 정말 뭐 투어비 모으고 저희 투어 만들고 앨범 만들고 공연 만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연할 때 보컬이기 때문에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저희 밴드를 대표해서 제가 무대에서 이야기도 하는, 돌아보면 굉장히 주체성 있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하드코어 쪽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o it yourself. If you like something and just go for it. 이런 것도 있고, 또 think for yourself,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스스로 만들어내라. 이게 사실 제 인생을 좌우하는 메시지거든요. 취업하기 전에부터 그런 삶들을 살아왔고, 그러한 태도, 그러한 방식,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그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제가 달릴 수 있고, 이걸 단지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체화됐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또 고민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법들을 더 많이 배운 거죠.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Do It Yourself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펑크록의 이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좀 마이너한 장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고, 뭐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게 딱 있을 때 없다면 어차피 너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떻게든 만들어내, 약간 이런 마인드셋 같은데, 그게 일할 때 어떻게 보면은 엑스큐션 하는 그 능력, 실제로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으로 또 이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음악은 정말 제 삶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펑크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 자체가 하드코어도 그렇고 그 당시 엘리트들만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좋아하면 지금 너 연주 못해도 돼. 소리만 질러도 되니까 그냥 나가서 밴드 만들어서 노래 불러. 야 레코드 레이블에서 너네 상업석 없다고 안 해? 야 네가 데모 테이프 만들어서 네가 레코드 레이블 만들어. 공연 안 잡아주면 네가 만들어. 지하실에서 공연해도 되고 친구 집 게러지에서 공연해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펑크와 하드코어의 가장 핵심 이더스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더 다른 길은 없는 거야? 꼭 우리가 꼭 정해진 길만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question everything? creative thinking일 수도 있죠. 이게 맞는 거야? 한번 뒤집어보고 프레임을 바꿔보고 이런 작업들이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하고 그래서 나왔던 결론들 나는 정말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음악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허스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배움을 이뤄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니 들으면서 그냥 느낀 게 '아 이거는 이제 상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태도다.' 네. 왜냐면 뭔가 이렇게 시켰을 때 일단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일단 내가 만들어내는 "뭐 없어. 이거 안 돼. 누구 어디 컨택했을 때 뭐 안 나와. 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만뒀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는 그 태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시키면은 내 생각 없이 하는 로봇이 아니라 자기만의 관점이 또 이렇게 나와서 결과물도 나오면서 또 본인만의 인풋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자세 그리고 question everything이라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모든 것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고 본인만의 의견을 가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본인만의 발전에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했던 경험이 이제 진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그걸로 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또 큰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화되면서 회사를 들어갔을 때 얘는 좀 다르다. 좋게 말하면 다르다. 나쁘게 말하면 얘 좀 특이하고 이상한데? 이렇게 좀 또 분명히 그런 포지셔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똘끼 있는 포지셔닝이 저도 하나의 브랜드였으니까 저는 사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은. 저희 브랜드를 런칭한 거였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조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 우리 노래를 알리면서 우리 노래 최고다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공연도 잡아보고 뭐 지금 똑같아요. 뭐 사스 만들었는데 제가 스트레이트 쇼 나가고 데모데이 나가서 데모하고 우리 거 설명하고 엘리베이터 피치하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A를 던지면 얘가 최소한의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 사실 안에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또 회사 밖에서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또 커리어에 도움을 줬던 거네요. 지금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게 그냥 회사 업무만 하면서 내 자신을 브랜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본인만의 개성이 많이 묻어날 수 있는 회사 밖에서의 이런 경험을 가져가는 게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N잡이라든지 직업 말고 또 진지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둘 다 이렇게 애매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직장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면에서는 개인적인 브랜드를 확고하게 해준다는 거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 밖에서의 경험이 회사에서도 이어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커리어 전략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또 다른 라이프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시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기성님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되었던 거고 아 이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적용시켜 볼까 아니면 일을 하다가 이게 되게 비슷하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밴드 활동 더 긱스라는 밴드 활동이 커리어와 삶에 얼만큼 큰 영향을 줬고 얼만큼 큰 도움이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밴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재능이 없거든요, 기성님처럼 그쪽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좀 더 보편적으로 본인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돈을 벌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을 때.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에 갖기 힘들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나 실행력이나 본인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겠다. 본인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100% 동의하고요. 근데 그 경험들이 단순히 그냥 경험만 하고 산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신 그 경험과 경험이 이어져서 시너지를 화학작용을 만들어 내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들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들에서 난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은 왜 이루어졌고 나는 무엇을 얻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엑스큐션, 적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듣다 보니까 딱 하나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하나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승진이든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 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보스들이 있죠. 그분 기준으로 보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스테이크홀더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잊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챙김을 바라지만 몰라서 못 챙겨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하세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저는 사실은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먹어서 저도 그래서 부사장님이었어요. 그거 되게 높잖아. 아무리 직속 보스지만 되게 높으신 분이었지만, 와, 저는 이걸 원합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커리어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에스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성격에 맞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주셨어요. 난 네가 그 생각하는지 몰랐다고, 혹은 알았더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네가 원하는지 몰랐다고 라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가장 실존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라. 그쵸.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 이거 포인트는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죠. 그 윗분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일을 못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 그렇죠. 한 끗 차이의 차별성을 가지고 사실은 우린 경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결국 마케팅이랑 똑같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고객은 몰라요. 고객 엄청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기억당하고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을 잘 해야겠죠? 결국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마케팅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나의 지향점은 이런 거다를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 커리어 퀀텀 점프의 가장 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